FDA가 단호박이 되었습니다. 면역항암제들이 줄줄이 자진 처리하는 등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관대했던 FDA는 어디 가고 없고 단칼에 문제들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제 인정사정 없이 적응증 유지 반대를 합니다. 키트루다의 머크사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승인받은 건 3차 적응증인데 1차와 2차에서 효능이 없었다고 3차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키트루다는 2017년 9월 위암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거가 된 임상시험은 키노트 059였는데요. 키노트 059는 임상 3상이 아니라 임상 2상이었습니다. 임상 2상 데이터를 근거로 신속 승인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키트루다는 향후 임상 3상을 통해 진짜로 위암에 대해 효능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키트루다의 머크사는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신속 승인을 받은 3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인 1차와 2차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3차로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임상 3상은 1차와 2차로 진행해서 추가로 적응증을 확장시키자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3차 치료제는 이미 승인받아서 확정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전략이지만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던 3차 치료제마저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올려서 진행한 임상시험이 전부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FDA는 키트루다 정말 위암에 효능 있는 거 맞아? 라고 되묻게 된 겁니다. 임상 2개나 진행했는데 아직도 효능이 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그건 효능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응증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게 이번 FDA 자문위의 6대2 적응증 유지 반대 포결입니다. 머크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1차와 2차와 3차는 엄밀하게 다른 시장인데 왜 1차와 2차 데이터를 근거로 3차 치료제도 적응증 유지를 반대하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3차 치료제를 허가받은 건 임상 3상이 아니었죠. 임상 2상 데이터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급하니까 일단 허가를 해주고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면 허가를 유지해주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철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못했으니 FDA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FDA 자문위의 의견을 FDA가 그대로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머크사 입장에서는 허가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상 2상의 결과만으로 신속 승인을 받는 건 신약 개발 회사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인데요. 벌써 키트루다는 2017년 허가를 받고 5년째 시장에 출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5년이면 이득 볼 거 다 본 거죠. 아마도 신약 개발 회사들은 확증적 임상 3상도 느긋하게 천천히 진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와서 효능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곧장 철회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임상 결과를 늦추면서 시장에서 수익 볼 건 다 보고 나중에 보니까 효능이 없었네? 미안합니다 하고 철회하면 이득이기 때문이죠. 많은 제약사들이 첫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은 빠르게 일단 신속 승인으로 출시되고 나서는 천천히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속 승인을 받았던 키트루다의 임상 결과는 어땠을까요? 2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완전 간해가 무려 6명이 나왔습니다. 엔젤 스터디에서 환자가 총 460명이었는데 이 중 308명이 리보세라닙을 복용했습니다. 그 308명 중에 완전 간해가 2명이 나왔습니다. 사이람자 1명, 옵디보 0명, 론서프 0명인데요. 키트루다는 6명이 나왔습니다. 리보세라닙은 308명 중 2명인데 키트루다는 259명 중 6명이 나왔죠. 둘 다 2차 치료까지 받고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치료제 이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죠. 다른 점은 환자를 모집할 때 기준이 달랐을 테니 환자의 특성이 다르겠습니다. 키트루다는 키트루다가 잘 먹힐 만한 환자들을 모았을 테고 리보세라닙은 리보세라닙이 잘 먹힐 만한 환자들을 모았을 겁니다. 키트루다는 ORR도 15.5%입니다. 리보세라닙의 ORR은 6.9%입니다. 여기에서도 키트루다가 더 뛰어나네요. 그러면 키트루다가 더 뛰어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조군 대비 실험군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키트루다가 리보세라닙보다 데이터가 좋은지 알려면 키트루다 투여군과 리보세라닙 투여군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세라닙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키트루다 임상 이상에 참가한 환자들보다 상태가 더욱 나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키투르다, 리보세라닙 둘 다 위암에서 완전간해가 나온 신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키투르다가 신속 승인을 받는 데 근거가 된 키노트 059 임상시험입니다. 2015년 1월 9일에 처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2017년 9월에 받았으니까 약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스폰서는 머크사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임상시험이 첫 포스팅된 기간을 보니까 아까 머크사가 욕심을 부렸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진행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059 임상은 2015년 1월 9일이고요. 062 임상 3상은 2015년 7월 10일입니다. 약 6개월 차이죠. 임상 2상에서 대략적인 효능을 보고 곧장 임상 3상도 들어간 거겠죠. 시간은 돈이니까요. 이렇게 완전간해가 6명이 나왔던 키투르다도 후속적인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니 이제 FDA 자문위는 적응증 유지를 반대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잠잠했죠. 최근에 여러가지 면역항암제들이 임상적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하다 보니까 키투르다도 똑같이 자진 철회하는 게 아니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쳐서 키투르다는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키투르다가 정말 효능이 없었나 보네요 하고 승인 철회할 때 FDA는 체면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FDA보다 기준이 깐깐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속 승인 이후 진행된 확증적 임상 3상에서 결과는 어떻길래 FDA 자문위는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게 뒤에 진행된 임상 2개 중 하나인 키노트 062 임상입니다. 2015년 7월 10일에 첫 포스팅 되었습니다. 결과는 키투르다의 OS는 10.6개월, 항암화학요법의 OS는 11.1개월로 키투르다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은 걸 어떻게 말하느냐? 비열등하다고 말합니다. 이기진 못했지만 비겼다는 것이죠. 비긴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비열등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해저드 레이시오의 컨피던스 인터벌의 어퍼 바운드가 1.2 미만이면 비열등하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천천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표본을 뽑아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듯이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모든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진짜 알고 싶은 전체 환자라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모집단의 대표값인데 이걸 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모집단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RO에서 임상시험을 마치고 통계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면 통계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결과값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점을 딱 찍어서 하나의 숫자를 뽑아내는 점 추정이 있죠. 그런데 틀릴 가능성이 있죠. 나는 5라고 했는데 실제 모수는 5.1이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틀리게 4에서 6 사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게 구간 추정입니다. 5.1이든 5.2든 4에서 6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5 하나를 딱 찍은 것보다는 잘 안 틀릴 겁니다. 이게 구간 추정이고 당연히 구간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범위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게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을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모수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신뢰 구간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 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들은 신뢰 구간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간 추정을 한다는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의 상단이 1.2 미만이면 비열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 구간일까요? 바로 해저드 레이시오의 신뢰 구간입니다. 밑에 해저드 레이시오가 나와 있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 0.69에서 1.18입니다. 1이 넘었죠? 그런데 비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 넘었지만 1.2 미만이면 비긴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식해 보이는 언어로 비열등성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번에 FDA에서는 비열등성은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효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FDA 자문위가 키투르다 위암 3차 적응증 유지에 반대했습니다. 확증적 임상 3상 2개에서 키투르다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머크사의 입장은 승인받은 거 3차 치료제 데이터인데 왜 적응증 유지 반대는 1차, 2차 데이터로 하느냐 반박했던 겁니다. 그건 FDA가 단호박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